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강의 특강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나온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그리고 윙크 부회장 이제 하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특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 하는 거 주제는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랑 글쓰기 중요성인데요.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동아리 활동 중에 이제 블로그가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이제 내가 팀플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개발을 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됐고, 회사를 한 3, 4년 정도 다녔어요. 이제 그동안 팀플 같은 걸 하면서 제가 좀 새로 많이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녹여 넣었으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목차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일정 산정하는 방법, 소스 코드 관리, 이런 완전 개발적인 얘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해서 글을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나 아니면 왜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 그리고 다음은 그냥 Q&A나 이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윙크 분들은 당연히 거의 1인당 하나씩 프로젝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코스카 분들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건데, 사실 프로젝트가 굉장히 완료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상적인 프로젝트의 예시예요. 왼쪽 글이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판교 개발자의 삶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네이버 얘기더라고요. 근데 내부 시스템은 빌드, 테스트, 최종 시스템의 로드까지 원클릭에 한 번에 푸시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옆에는 이제 문서인데 기획자가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정리를 해놔서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오른쪽 저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개발자가 이제 어떤 일정을 언제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코드 리뷰라고 하죠. 이제 다른 개발자가 이 사람의 코드를 보고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남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적인 프로젝트에서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키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간편하다. 일단 제가 4가지로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쉽고 빠르게 내포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 상세하게 정리되고 이제 볼 수 있는 기획 개발 문서, 그리고 아까 일정 같은 것도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코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개발자에게 좀 중요한 프로젝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프로젝트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이쪽에서 사용하는 인프라도 다르고, 이거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링크 스택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슈 많죠? 근데 이슈 많은데 그냥 다 혼자 머지해버렸죠? 이런 거 코드 안 보고, 그리고 커밍 메시지가 A예요. 이걸 봐서는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떤 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마감일에 다다라서 코드가 만 10개씩 쌓여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계획도 망했고 이걸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처럼 약간 그런 kanban 같은 걸 쓸 수 있는 지라라던가 아니면은 컴플런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 써야 되냐, 무조건?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그냥 어차피 보면 도구인데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고, 그걸 또 도입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꺼번에 저희가 도입하기가 정말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방법론이라고 보면은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대학생들에 맞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프로젝트 일정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얼마 동안 할 건지, 그리고 언제 마무리를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학생분들은 이제 개강하면은 바쁘잖아요. 학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제가 예시를 들어놨죠. 과제 시험 준비 당연히 있을 거고, 18학점씩, 28에서 21학점씩 들으시니까, 그리고 왕복으로 통학도 하셔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하셔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학습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사실 가장 유명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에자일이라는 방식인데, 그거를 좀 약간 대학생에 맞게, 좀 입맛에 맞게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내가 개발할 때 몇 시간 정도 이 프로젝트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적인 시간이 일단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최소 이 시간만큼은 할애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2주, 한 2달, 3달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에자일 방식 중에서는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이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 이런 걸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이걸 백로그를 작성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작성할 때 어떤 기능을 개발할 것이며, 그리고 이거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맞추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일주일마다 회의를 하면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업무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3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 하고 가져왔어요. 근데 해보니까 한 20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돼. 이거 해도 막 계속 서버 터지고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럼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게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딱 일정도 당연히 밀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록을 해둬야 다음 일정을 또 만들 때도 이 일정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의 일정을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자일이랑 좀 반대되는 거긴 한데, 대학생분들은 저는 완성 날짜를 미리 정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완성 날짜를 정해두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완성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갔고 완성은 못했으니까 이걸 쓰기도 어려워요. 물론 경험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툴들을 주로 사용해야 되는지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 이제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커맨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어려우시면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크라켄이나 소스트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는 이제 그냥 UI에서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계속 하실 거면은 커맨드 라인 쓰세요. 왜냐면 이걸로는 해결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커맨드 라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는 충분히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깃을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용성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런 명령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깃플로우가 깃허브 플로우를 주로 쓰는데, 이제 저희 윙크 같은 경우는 깃허브 플로우를 쓰는 게 대부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강점이 있는데, 이제 깃플로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브랜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복잡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1 버전, 1.2 버전 이렇게 따로따로 배포해야 되는 경우는 쓰이는데, 사실 웹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맨날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또 원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깃허브 플로우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깃허브인데, 깃허브에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숨어 있는 거 아시나요? 뭐 아까 봤던 그 시간 같은 거 보여주는 기능도 사실 깃허브에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레포지토리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라는 탭을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글자가 적이는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로그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우선순위는 어떻다, 그리고 너는 이걸 작업하고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는 게 개발적으로 보이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깃허브에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경우는 막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 다 제 생각에는 다 그 코딩 실력은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다 비슷한데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걸 구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쓰니까 더 시간이 렉이 안 걸린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은 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문서 같은 거를 작업하려면은 아까는 컨플루언스라는 걸 썼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쓰다 보면 돈도 들 수 있고 너무 무겁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쓰시는 노션이나 아니면 깃허브에 루키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깃허브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가서 아무거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포를 사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뭐 계속 배포하는 일이 사실 많이 없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설정은 안 해놨지만, 깃허브 액션 같은 거를 사용해서 뭐 코드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배포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뭐 AWS랑 뭐 여러 가지 기능 있는 거 아시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서 여러 가지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웹 개발자 기준으로는 이제 ESLint라던가 프리티어 같은 걸 쓰면서 코드, 이거는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코드의 스타일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고 안 붙이고 사실 작동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 맞춰주면은 다른 사람이 쓴 코드도 내 코드처럼 읽을 수 있으니까 좀 가독성이 좋아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허스키나 CI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것들에서 여기 깃을 쓸 때 사용하는 애들이다. CI는 뭐 테스트나 이런 걸 때 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마무리하고 다음은 이제 블로그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 약간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꽤 있으시네요. 근데 블로그를 저도 있긴 한데 잘 안 쓰고, 안 쓰는 이유가 사실 좀 많죠. 이거는 사실 제가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들어본 내용들인데, 뭐 쓸 내용도 딱히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플랫폼도 사실 굉장히 많죠. 아까 얘기했던 티스토리도 있고,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좀 하시는 분들은 뭐 깃허브 페이지 써가지고 블로그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내가 쓰려고 했을 때는 이미 작성된 내용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잘 안 보고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오니까 조회수 안 나오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글을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글을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대해서 쓴다는 거는 성장이 딱 눈에 보이죠. 내가 이런 걸 배웠고, 이제 이런 걸 안다. 물론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럴까요? 네, 그리고 블로그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 내용 이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가장